계란 하나면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을 하며 고개를 떨군 사람은 70대 이정의 할머니였습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시큰했고 장바구니 들고 5분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설거지하다 허리를 삐끗해 주저앉은 날, 그제서야 이상하다고 느끼셨죠. 검진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뼈도 관절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원인은 단백질 결핍이었습니다. 계란 하나면 충분할 거라 믿었던 그 식단이 오히려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엔 국에 밥 말아 먹고 저녁엔 나물 반찬이면 건강식이지.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는 급격히 떨어지고 근육은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김성구입니다. 올해로 87세, 현직 내과 전문의로 아직도 주 3일 외래 진료를 봅니다. 무릎도 허리도 멀쩡합니다. 비결이 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단 하나의 대답을 드립니다. 계란만 드시지 마세요. 제 아내도 처음엔 그러셨습니다. 70대 초반 허리가 아프고 숨이 찬다며 하루에 삶은 계란 하나를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할 줄 알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정밀검사 결과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식단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무엇으로, 언제 먹을지를 바꿨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2달 만에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르고 3달 뒤엔 장도 혼자 보러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첫째, 황태입니다. 말린 황태 100g에 단백질이 무려 75g, 계란 12개의 분량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간 기능도 도와줍니다. 아침에 황태 미역국, 거기에 미지근한 물에 30분 불린 황태를 쭉 찢어 미역과 함께 끓여보세요.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꼭 드셔야 합니다. 강원도 평창에 사는 70대 김말순 어르신도 갱년기 이후 기력이 뚝 떨어졌는데요. 매일 아침 황태국을 드신 뒤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오후에도 지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두부입니다. 두부 한 모에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콩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이라 이 부담이 적고 갱년기 여성의 뼈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실제로 관절염으로 거동이 힘들었던 80세 박영철 어르신은 매일 두부 반찬을 꾸준히 드시면서 병원에서도 뼈 밀도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해요. 두부조림, 두부찜, 된장국에 넣기, 다양하게 활용하되 되도록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는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냉두부보다는 데쳐 먹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셋째, 병아리콩입니다. 100g당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으며 비타민, 비군이 풍부해 단백질 대사를 돕고 변비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아 60대 여성 이명자 씨는 병아리콩을 밥에 섞어 먹기 시작한 후 매일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병아리콩은 반나절 이상 불려서 압력 솥에 20분 정도 삶은 후 냉동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죽으로 만들어 먹거나 밥에 섞어 드셔도 좋고 샐러드나 콩자반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넷째, 들깨입니다. 들깨에는 단백질이 이상 들어있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68세 정철수 씨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들깨 미역국을 매일 먹은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3개월 만에 6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다고 해요. 들깨는 하루 12스푼이 적당합니다. 볶은 들깨를 가루로 만들어 나물이나 국에 넣어 먹으면 맛도 고소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섯째, 계란입니다. 물론 계란도 훌륭한 단백질입니다. 흡수율 100점 만점, 노른자까지 함께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고지혈증이 있다면 주 34개로 제한하고 반숙 상태로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79세 최순자 할머니는 완숙이 소화 안 돼 고생하다가 반숙으로 바꾸고부터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얼마나 보다,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식사 조합, 분산 섭취의 중요성, 하루 식단 예시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었는데도 기운이 안 나요. 이 말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좋은 단백질은 골랐는데 왜 몸은 반응이 없는 걸까요? 정답은 단 하나, 흡수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먹느냐만 생각하고 어떻게 먹느냐는 놓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3가지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위산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위산은 단백질을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해서 소장에서 흡수되도록 돕는 첫 번째 소화 효소입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20대보다 위산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분해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위축성 위염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단백질 흡수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둘째, 근육 전환 능력 저하입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곧장 근육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섭취한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따로 있는데 이를 동화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었을 땐 근육이 쉽게 붙지만 노년에는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0.5배 정도의 단백질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셋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아침을 자주 거르거나 하루 식사가 거의 밥과 국, 김치 위주라면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서 먹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보통 한 끼에 흡수 가능한 단백질 양은 20g에서 3g 정도. 그 이상은 흡수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끼만 고기를 몰아서 먹는 건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을 더 잘 흡수하려면 다른 영양소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 조합을 기억하세요. 첫째, 비타민 B군입니다. 단백질 대사를 돕는 핵심 조력자입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이 비타민들이 풍부한 음식은 달걀 노른자,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 통밀빵 등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을 먹을 땐 시금치나 브로콜리와 함께 황태 미역국을 드실 땐 현미밥을 곁들이는 식이 좋습니다. 둘째, 건강한 지방입니다. 들기름, 참기름처럼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막을 유연하게 해 단백질과 영양소가 더 잘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도 도와 노년기 영양 균형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들기름에 무친 나물 반찬은 사실 최고의 전통 식단이자 과학적 조합입니다. 셋째, 발효식품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등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균과 효소는 장 건강을 개선해주고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특히 된장국은 두부나 계란을 넣어서 단백질을 보강하고 발효된 장 성분으로 흡수율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식단입니다. 이제 식사 시기를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분산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몰아먹는 식사는 절반 이상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총량의 단백질이라도 3끼로 나눠 먹었을 때 근육 합성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아침에 단백질이 들어가야 하루 전체 근육 합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침에 계란 하나와 두부 반찬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노년층의 근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임상 연구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위산 부족, 근육 전환 저하, 잘못된 습관이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타민 B군, 건강한 지방, 발효식품을 함께 먹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에 나눠 드세요.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보다 흡수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 하루 식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증거는 바로 제 아내입니다. 허리가 아프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던 그분이 지금은 매일 30분 산책을 하고 텃밭에서 호미질까지 하십니다. 병원 외래 진료 끝나면 제가 지게를 메고 아내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도 함께 다닙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단백질 하루 식단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백질 중심의 하루 식단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시니어를 위한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은 조합으로 짰습니다. 아침 식사 황태 미역국 단백질 약 15g, 두부조림 단백질 약 10g, 병아리 콩 밥 한 공기 단백질 약 3g, 총합 약 28포인트. 아침은 하루 단백질 섭취의 스타트입니다. 공복 상태의 몸에 고단백 식품이 들어가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황태는 국물보다 건더기를, 두부는 따뜻하게, 콩은 밥에 곁들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점심 식사 현미밥 단백질 약 5g, 들깨 시금치나물 단백질 약 3g, 지방 보충, 된장국 두부, 채소 포함, 단백질 약 6g, 총합 약 14g. 포인트, 점심에는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합니다. 된장국에 두부를 넣고 들기름 나물 반찬과 함께하면 흡수율을 높이는 황금조합이 완성됩니다. 과식을 피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저녁 식사, 계란찜 2개 분량 단백질 약 12g, 보리밥 단백질 약 4g, 채소 나물 단백질 약 2g, 총합 약 18g. 포인트, 저녁은 부담 없이 소화 잘 되는 식단으로 구성하세요. 계란찜은 반숙 정도가 흡수율이 높고 이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보리밥은 혈당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간식 또는 보충, 두유 1컵 단백질 약 7g, 삶은 병아리 콩 1줌 단백질 약 8g, 총합 약 15g. 포인트, 식사 외 간식 시간에도 단백질을 나눠 섭취하세요.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식품으로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구성하면 총 단백질 섭취량은 60g에서 70g. 이는 70대 성인에게 필요한 하루 단백질 섭취 권장량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만 먹고 말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일주, 일달, 그렇게 이어지면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달라진 내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83세 이봉선 어르신은 이 식단을 3개월 따라 하신 뒤 평소 통증으로 힘들었던 무릎이 계단 오르내릴 때 덜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근육량도 늘었고 체중은 오히려 줄었죠. 그 비결이 바로 단백질을 나눠서 제대로 먹은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양보다 방법입니다. 언제, 무엇과 어떻게 먹느냐가 여러분의 체력, 활력, 수명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계란보다 좋은 단백질 식품 5가지,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흡수를 방해하는 원인 3가지, 위산 부족, 근육 전환 저하, 잘못된 식습관, 흡수율을 높이는 조합, 비타민 B군 식품, 건강한 지방들 기름, 발효식품 된장, 김치 등 분산 섭취의 중요성, 아침, 점심, 전 간식까지 나눠 먹기, 하루 식단 예시, 총 6070g 단백질 섭취를 목표로 한 조합. 여러분, 오늘 식탁에 어떤 단백질을 올리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세요. 황태 한 줄, 두부 반모, 병아리콩 한 줌.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활력, 기력, 수명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가족, 지인에게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노년기 부모님께 단백질 부족은 곧
근육 소실과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건강 실천을 위한 작은 다짐입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더 많은 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